혹할 정도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30평대가 막 2억대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가 2억이요? 예, 전세가 2억에도 신축인데도 나오고 있어요. 뭐 5억이든 뭐 몇 억이든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주담대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이제 6%대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2년 전에 4억을 빌려서 집을 샀다면 월 이자가 80만 원 후반대예요. 네. 근데 지금은 144만 원. 2배 정도, 2배 가까이 내는 셈인데 네. 대출 이자가 아마 버거울 것 같아요. 무리해서 좀 집을 사신 분들은. 네네. 그럴 때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예, 대출 이자가 이제 2배가 됐죠. 실제로 저도 2배가 됐는데. 네. 2배가 되면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무리해서 사실 투자를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2배가 된 거를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적응을 하면서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에 있어서 이게 너무 무리되는 선이다 하면은 대출을 뭐 더 일으켜서 투자하라 이렇게는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 부담되면은 그 대출 원금을 갚거나 아니면 내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 노력을 하시거나 네. 차 같은 걸 팔거나 좀 부담을 줄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끌하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뭐 전략적으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끌을 한 집들은 그래도 나름 매력적이고 올라갔는데도 이제 산 이유가 있는 집들이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전세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전월세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전세를 좀 높게 빼보자. 전세를 좀 집을 좀 예쁘게 해가지고 네. 전세를 높게 빼고 이제 내가 고생해야 돼요, 사실. 내가 몸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곽에 혹할 정도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인천의 검단 신도시라든지 수원도 요즘 이제 입주가 많이 되면서 수원도 이제 입주량이 많아지고 있고, 화성도 그렇고 입주량이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보면 30평대가 막 2억대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가 2억이요? 예, 전세가 2억에도 신축인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뭐 전세를 7억을 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7억을 준다고 치면 여기 전세를 7억을 주고 난 2억짜리로 옮기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좀 더 고생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출퇴근도 멀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때 당연히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5억이든 뭐 몇 억이든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자 비용도 좀 줄여져 있는 네. 상태가 될 거고요. 네. 전세를 하면서 이 대출했던 것도 좀 갚고 내 몸집을 줄이면서 훨씬 저렴한 전세로 사실 지금 물량이 많이 있는 곳들을 이용하는 거죠. 수도권 외곽에 있는 물론 2년 뒤에 다시 올라가겠죠. 네네. 낮은 전세가가 지속되진 않겠지만 그런 거를 2년이라도 내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대출이자를 갚고 좀 여유가 더 되면은 내가 좀 더 사고 싶은 지역을 전세 끼고 사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살고 싶은 집을 네. 미리 선점을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하락장 때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상승장 때 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가요? 예, 하락장 때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왜냐하면은 상승장 때,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가 뭐 5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 있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들이 똑같은 퍼센트로 30% 오르고 또 30% 떨어지고 같이 비슷하게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오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뭐 30% 떨어진다고 하면 예전에는 뭐 한 5억 차이 났던 게 지금 뭐 3억 5천, 4억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같은 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갭이 줄어드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격 차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을 더 모아서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는 사실 하락장 때 하는 게 맞다고. 그럼 하락장 때 이제 갈아타기를 하면 정말 좋은데 네. 하락장 때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내놔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하락장 때 내가 제 가격을 못 받고, 내가 금매로 살려고 하는데 내 것도 금매로 해야 팔린다. 막 그러면은 네. 이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전세는 또 수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살려고 하고, 전세를 살려고 하고, 네. 하니까 이제 전세는 수요가 또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전세를 놓으면 그 전세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전세금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외곽에 좀 내가 살고 있는 걸 좀 줄이고, 남은 금액으로 내가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에 갭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를 끼고, 그러니까 그 금액 그대로 살려면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전세를 끼고 사면 그 차액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1주택자 입장에서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둘 다 30% 떨어졌죠. 근데 이게 다시 30% 오른다고 하면 30% 두 개가 오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네. 그럼 처음에 이제 내가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네. 30%가 오르고 다시 30% 또는 그 이상이 올라야지 원금 회복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네. 집을 두 개로 네. 불려놓는 거네요. 지금 30% 떨어졌을 때. 네. 네. 올랐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 이제 떨어졌을 때 두 개를 이제 불렸는데 네. 얘가 조금씩 더 떨어진다. 네. 더 떨어질 수 있죠. 30%에서 네. 샀는데 40% 될 수도 있고 50%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네. 30% 떨어질 때 가서 아까 말씀대로 금매를 만들어서 사라. 그럼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혹시 이 정도 만약 하락이 됐고 40% 50% 정도 떨어졌을 때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려야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한 게 이제 IMF랑 서프라임. 네, 서프라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뭐 IMF 때는 좀 더 오래 걸렸고 막 5년에서 7년까지 그러니까 횡보 기간을까지 합치면 네. 그렇게 되는데 서프라임은 뭐 한 3년에서 5년? 그 정도인데 지금은 저는 워낙 그 매체도 발달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페드에서 대응이 빠르잖아요. 네. 뭐 경제위기 올 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그랬어요. 돈도 확 풀고, 확 네. 줄이고, 또 경제위기 올 것 같으면 또 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롱숏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시장이 있어요. 선물 옵션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주식에서 상승한다에 배팅한다, 하락한다에 배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상승한다에 배팅하는 그 영어가 롱에 배팅한다고 해요. 롱. 네. 그 다음에 하락한다에 배팅은 숏입니다. 숏. 그래서 나는 하락할 것 같아. 그럼 숏에 배팅합니다. 나는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롱에 배팅합니다. 근데 그 말의 어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롱은 길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한다. 그 롱은 길다. 상승장이 길다라는 걸 이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상승장이 길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숏의 배팅은 하락장은 짧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어 자체에서. 네. 근데 실제로 그렇죠. 롱, 숏, 롱, 숏, 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산이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자들이 아셋 파킹 한다고 하잖아요. 에셋 파킹. 네. 에셋 파킹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사업 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뭐를 했든 뭐 근로소득이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다음에 CEO들 결국은 다 에셋 파킹을 부동산으로 하거든요. 결국 다 뭐 뉴스를 보시든 뭐로 하시든 뭐 강남에 빌딩을 샀다, 뭐를 샀다, 건물을 사시고 다 에셋 파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원화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불안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현금을 파킹을 한다. 파킹.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안전 자산으로 이제 치환시켜 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안전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거 자체가 인정한다는 거죠. 아까 롱숏이랑 비슷하게 에셋 파킹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롱이네요. 그거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 자산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짜 부자분들도 그렇고 그걸 다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잠깐 뭐 조정 온다고 해서 그거를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대출 부담 때문인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청약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생각할 때 좀 내 집 마련을 이제 포기하는 시장이 된 건지 또는 이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시장이든 뭐 분양권 시장도 프리미엄이 내려가고 뭐 재개발 재건축도 프리미엄이 내려가고 당연히 분양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겠죠.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매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그렇게 불같았던 청약 시장도 지금 청약 점수 가점이 이제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청약 점수가 저는 뭐 청약을 하진 않지만 청약 점수가 이제 청약을 노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특히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하는 시기가 이제 온 거 아닌가? 이제 워낙 점수가 높아서 접근을 못했었는데, 당첨이 안 됐었는데, 이제 가점이 내려온다면, 기뻐해야지. 그거를 왜, 슬퍼하시면 안 되고, 기뻐하시고, 이제 드디어 당첨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의 미니멈은 2주택자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진짜 대세 하락이 오더라도 나는 2주택자를 미니멈으로 맞추고 싶다. 그때도 말씀 주셨어요. 두 채는 가져가겠다. 두 채는 최소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주택이랑 1주택은 없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게 하락해도 하락 다 맞으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락을 다 맞아도 나는 이게 우상향할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맞아도 그 2주택 정도는 버티면서 이제 같이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 만나면 무조건 1주택을 실거주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시기 아닌가요? 30% 떨어진 단지들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더 깎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수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뭐 청약도 좋고 아니면 급매를 사는 것도 좋고, 그거는 사실 그 시세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겠죠. 청약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급매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죠. 급매가 더 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청약을 하라는 아니고, 그 내가 원하는 지역, 뭐 예를 들면 부천이면 부천에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뭐 청약을 하는 금액과 옆에 신축 가격을 급매로 사는 가격을 서로 비교를 해서 청약이 유리하면 청약을 하는 거고, 급매로 사는 게 유리하면 급매로 사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샀는데 또 내가 사고 나니까 떨어진다. 나는 또 안 사고 좀 더 기다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맞추려면 사실 이 바닥을 잡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얼마까지 떨어지고 내가 바닥을 잡는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은 저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보고, 아무도 모른다고 보고, 물론 맞춘 사람은 그건 운이었다고 봅니다. 운이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맞추기 어려운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 떨어졌는데 40% 50%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요거를 감안하고 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약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고점인 것 같아서 두 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저점인 것 같아서 하나 더 해서 다시 세 채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런 걸로 해서 하락을 맞추고자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약간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락을 맞췄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네 해서 다음에 좀 더 잘 맞출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거는 추천드리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틀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 떨어졌는데 이거 더 떨어질 거야 해서 틀려서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아시잖아요. 분위기 한번 상승하면 매물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나왔던 것도 그 매물 내놨던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근데 진짜 시장은 시장을 볼 때는 겸손해야 되고, 항상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정말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 월급을 25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또는 전월세를 살면서 다음을 좀 기약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지금은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가격도 많이 서울까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내 집 마련하는 게 맞고, 심지어 다주택자인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노려볼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나 뭐 다주택자분들이 좀 더 기회를 잡아서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낮춰서 전세금을 빼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 매수랑 매도의 타이밍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의 타이밍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자는 제가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할 때, 수요와 공급이랑 그 다음에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뚫고 올라갈 때, 요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이 높을 때 해야 되니까 매매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은 기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기동력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수할 때도 거침없이 고민 없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해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가서 사. 그럼 이번 주 중에 다 준비를 해놔요. 부동산 세팅을 다 해놔. 이미 매물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가서 확인만 하고 주말에 가서 그냥 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주택자다 아니면 초보자다, 불인이다 하면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동력이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매매 정고점에 가서 사는 투자는 확률은 높지만 기동력이 높아야 성공하는, 왜냐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아야 내가 판단력이 빠르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바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불인이 입장에서 간다면, 하다가 이제 놓쳐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시장에서 정말 짧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가는 거고 실제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고 나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 분들은 당연히 수요 공급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빠졌다고 대구를 제가 지금 들어가라 하지 않는 이유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전세지수도 이제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매매 정고점 돌파는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그거는 너무 그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30% 빠졌고 40% 빠진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저는 40%, 그러니까 30%에서 40% 사이라고 봅니다. 정고점 대비 40%는 좀 욕심이고 제가 지금 욕심이고 30%에서 40% 사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요 공급 계속 보고 전세지수 보면서 목표 금액을 정해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여기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 때 나는 정말 여기 이사 가겠다라고 정해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괜찮죠. 다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랑 취득세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뭐 재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핵심 입지 재개발들도 프리미엄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감정가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분양권이 예를 들면 취득세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초기 분양권을 산다면 적어도 2, 3년은 벌어놓은 거잖아요. 벌어놓은 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 취득세 살 때 안 내요. 나중에 입주할 때 내죠. 입주할 때 내기 때문에 2, 3년간 취득세 안 내는데 나중에 풀리면 안 내고 또 취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바뀐 걸로 내게 되나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 3년간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프리미엄 지금 분양권 프리미엄도 많이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나는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면은 뭐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무조건 민간 임대라고 좋은 건 아니고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예를 들면 8년 입주 후 8년 뒤에 내가 확정된 분양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계약서 쓰고 그게 돼 있는 단지가 있고 그게 애매모호한 단지가 있거든요. 임대 아파트지만 일반 아파트로 전환된다는 거죠. 8년 뒤에. 예, 맞습니다.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분양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나요? 예전에는 정해져 있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8년 뒤에 그 주변 시세의 뭐 90%로 주겠다, 아니면 80%로 주겠다 하면은 수익이 제한적이죠. 근데 분양가가 확정이 된 곳이라면 지금 분양권 상태고 나중에 입주 8년 뒤라면 10년 뒤인데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라 있겠지. 우상향을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확정된 거를 가져가는 게 지금 뭐 판교를 보더라도 예전에 분양 전화하고 한 걸 보면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판교는 엄청 올랐죠. 그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장기 레이스를 보고 민간 임대 아파트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민간 임대 아파트는 8년 뒤 입주이기 때문에 취등호세,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부세 때문에, 취등세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지금 요런 민간 임대 아파트 똑같이 다 빠졌거든요. 똑같은 퍼센트로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은 입지에 분양가 확정된 그런 단지라면 뭐 아파트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10년 뒤에 물론 매매도 돼요. 당연히 10년 뒤에 가져오긴 하지만 매매도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세금에 부담이 되시는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똑같은 퍼센트로 30% 빠졌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까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월급쟁이 부자들,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대세 상승장 때는 전업 투자자가 훨씬 우세했거든요. 굉장히 큰 수익을 봤는데 이제는 사실 직장인들한테 유리한 시장이 왔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조정장인데 이게
누구도 언제 반등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적당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지금 깎인 가격으로 굉장히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고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젠간 반등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업 투자자 분들보다 지금 직장인 투자자 분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그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편히 진짜 준비하신다면 네. 이제 제이크 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